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비한 보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만큼이나 진화하는 보험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물론이고요.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원픽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 나은 생활을 설계하는 방법들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지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생생한 라이프 팁 통해서 생애 주기별 단계를 더 지혜롭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꿀팁과 비법들 알려주실 안수현 전문가님 인사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안수현 전문가님께서 너무 아쉬운 착한 보험을 주제로 강의 준비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수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쉬운 것이 많이 있죠. 그중에서도 보험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너무 아쉬운 착한 보험이 있습니다.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다라고 말했는데요. 9월을 앞두고 8월에 개정이 있습니다. 구조 변경 및 개정을 앞두고 있는 보험이 있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구조는 착해서 아쉬운, 너무 착해서 아쉬운 보험인데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5년, 7년 단기납 종신보험, 그리고 어른이 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너무 착하기 때문입니다. 왜 착하냐면요. 우리가 은행 시중금리보다 종신보험인데도 불구하고 보장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행 금리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보장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은행 금리보다 높은데도 이런 종신 보장이 있는데도 수익이 좋은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아쉽고 착한 보험이고요. 두 번째, 어른이 보험입니다. 어른이가 몇 살까지가 어른일까요? 우리가 기존의 어린이는 미성년자는 20세 미만이죠. 하지만 어른이 보험에서는요. 35세까지 어른이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 보험에서는 보장받지 못한 거를 어린이 보험에서는 보장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착한 보험입니다. 세 번째, 운전자 보험이죠.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고령화 사회에서는 우리가 상해보험 가입하기가 변하지 않는 보험을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운전자 보험에서 변하지 않는 보장을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한데 이런 착한 운전자 보험 아쉽습니다. 이 세 가지 보험이 구조는 착한데 너무 아쉬운데 이번 달까지만 이렇게 착한 보험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나 사라지는 5년, 7년까지만 가능한 이런 무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이 왜 착한지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종신보험의 장점이 뭘까요? 전액 비과세입니다.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복리이자입니다. 우리가 돈을 모음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중은행을 이용하죠.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가 단리이자입니다. 내가 맡긴 돈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자만 주죠. 하지만 이런 보험의 성격은요. 내가 맡긴 돈에 이자가 붙는다면 거기에 더해서 또 이자를 주는 복리이자죠. 그리고 이런 5년, 7년 납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변동 없는 확정된 적용 이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3%의 적용 이율이다 하면
5년, 7년 동안 3%의 확정된 적용 이율로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의 성격으로 배우자,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하죠.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는요, 증여가 가능하지 않죠. 반드시 내가 준비하고 나만 사용할 수가 있죠. 하지만 보험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수익자, 계약자, 수익자 이런 변경이 가능하고요. 증여가 가능한 게 바로 보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급한 돈이 있다면 중도 인출이나 납입 중지, 추가 납입 이런 기능이 있죠. 예금 같은 경우 내가 저축하다가 갑자기 중도 인출할 수가 있나요? 대출이죠. 중도 인출이 아니죠. 이런 유동적 자산 관리 능력이 있다. 이런 보험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장점이 뭘까요? 바로 그거는 비과세입니다. 내가 은행에 돈을 100원이든 10만 원이든 맡기면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찾은다면 반드시 이거는 이자소득세를 내기 마련입니다. 지금의 소득세법상 5년을 납입하고 10년을 유지한다면 비과세지만 그 조건 물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보험의 특성상 전액 비과세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보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금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돈을 은행에다 맡기죠. 돈을 많이 맡길수록 이자 소득세 높으면 세금도 높은 거는 당연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맡겼을 때 세후가 세전보다 적은 거는 당연하죠. 그럼 왜 보험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비과세의 조건은 현재 한 달에 150만 원 이하, 연간 일시납 경우 1억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신보험을 만약 저축 대신 선택을 하신다면 보장은 당연히 종신보험의 원래의 목적이죠. 하지만 5년이나 7년 그 짧은 기간 동안 사망도 보장을 받으면서 이런 나의 맡긴 돈의 이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게 바로 종신보험의 장점입니다. 이 비과세의 조건만 지키신다면 5년 납입하고 5년 이상의 납입을 하시고 10년 동안의 유지만 하신다면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의 요건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종신보험이 왜 은행 저축보다 좋은 점 바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 내가 만약 돈을 많이 맡겼다 하면 나의 자산이 노출이 되죠. 그러면 종합소득세도 오르고요. 특히나 건강보험료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매달 납입하는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요. 보장성 보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자산을 보장도 받으면서 키울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자소득세 걱정도 없이 세금을 안 내면서 나의 자산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종신보험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한 예로 1억, 우리가 10년 전에도 1억은 큰 돈이고요. 지금도 1억은 큰 돈이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1억은 큰 돈일 겁니다. 만약 지금 새 내기 신입사원한테 얼마를 벌고 싶냐 묻는다면 아마 1억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꿈의 1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달 얼마를 모으면 내가 1억이라는 돈을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 가능한 보험사 3군데를 예시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 달에 월 100만 원을 예시를 했을 때 A라는 보험사는요. 총 납입보험료가 8,40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7년을 납입 기준이고요.
40세 남성 기준입니다. 그러면 7년째 환급액이 8,994만 원. 그래서 7%의 이자가 붙는 거고요. 그러면 비과세를 지키시려면 10년째 환급률이요. 9,572만 원. 그래서 13.9%의 이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 보험사의 장점은요. 납입 완료 후에 일단은 1,172만 원이 일단 납입한 보험료보다 이자라는 게 장점이고요. 특징은요. 1년 이후부터 매년 건강검진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게 A보험사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B보험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B보험사는요.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요. 1,520원이고요. 총 납입보험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7년째 환급률은요. 일단 7%의 이자가 붙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10년째는요. 14.3%의 이자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장점은요. 적용 이율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A, B, C사 다 회사마다 적용 이율이 다르죠. 적용 이율이라 하면 이 보장을 유지하는 동안 유지하는 그 이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굴러가는 이자가 어떻게 굴러가느냐 볼 수가 있는데 A사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2.8%, B사 같은 경우는 5년 미만은 3.5%. 근데 여기 보시면 B사가 가장 유리하긴 합니다. 길게 오래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15년 이상이 2.15%로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보장을 짧게 납입하고 오래 갖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런 B사의 플랜을 선택하시면 가장 비과세 통장을 평생 유지하시는 게 혜택이 되겠고요. 그럼 C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C사 같은 경우는요. 납입보험료는 100만 원대 비슷하고요. 보시면 7년째 환급률이 12.32%라서 12.32%의 이자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년째는 무려 20.82%의 이자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은행에 가시면은요, 시중 금리가 한 3.5% 됩니다. 그러면 10년 만에 내가 비과세로 20.82%의 이자를 받는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큰 혜택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10년 이내에 3%의 복리를 계속 받는 거고요. B사와 비교해 봤을 때 10년 이후에는 1.75로 10년까지는 이율이 높지만 10년 이후에는 다소 떨어지네요. 하지만 10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유리하기에는 C사가 가장 좋은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특징을 보시면은 C사 같은 경우는 7년 이후에 납입이 끝난 이후에 이런 보험매 주체인 피보험자를 교체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또 원화로 납입한 이후에 달러로 전환해서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기능 또한 있습니다. 여기 특징을 보시면 A사 같은 경우는 1,172만 원이 이자로 붙고요. B사 같은 경우는 1,199만 3,674원. C사 같은 경우는 1,7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플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짧게 납입하면서 평생 무료 건강검진을 받으시겠다. 그렇다면 A사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시겠죠. 그리고 나의 자녀한테 평생 비과세 통장을 주고 싶다. 그러시면 B사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시겠죠. 그리고 C사 같은 경우는 짧게 납입하고 큰 수익을 보고 싶다.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목돈을 마련하고 싶다. 나의 자녀 유학자금을 모으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C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짧게 기간에 납입을 하시고 큰 효과를 주시는 은행보다
훨씬 보장도 있고 훨씬 높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의 종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린이 보험으로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될까요? 바로 어린이 보험의 장점 때문인데요. 바로 이 세 가지 장점입니다. 성인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20%나 30%가 보험료가 저렴하죠. 두 번째, 넓은 보장 범위와 보장 금액입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가입 연령이 어린이랑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병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서 보장의 범위나 보장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거나 없는 감액 및 면책 기간입니다. 아마도 암이나 혈관질환 같은 이런 큰 질병에 대해서 면책 기간이나 또 감액 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세 가지 장점 때문에 아마도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도 바로 이달까지만 가능하십니다. 그럼 왜 35세까지 가능한 어린이 보험 왜 지금 준비하셔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보험사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어느 보험사는 35세까지, 어느 보험사는 30살까지, 어느 보험사는 20살까지 이렇게 가입 연령이 다릅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전부 같습니다. 다 모든 보험사가 15세까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아쉬운 게 어떤 게 아쉬울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 자녀의 나이가 본인의 나이가 35세 미만이시라면 정말 나의 증권을 들여다보시고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납입 면제 조건이 훨씬 더 넓고 면책과 감액 기간이 적거나 보장 금액이 높고 비용이 저렴하다.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요. 특히나 암이나 유사암 부분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사암 같은 경우 성인 부분은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있죠. 특히나 하지만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유사암에 있어서 대부분의 회사가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보통 갑상선 같은 경우는 35세 이전에 발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갑상선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 피곤하거나 이랬을 때 갑상선 진단 많이 받으시는데 이런 경우 특히나 주의해서 한번 보시고요. 혈관 질환 같은 경우 가족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 부모님 분들이 다 혈관 질환에 노출이 되어 있다면 일찍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신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넓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인의 질병 후유장애 한도는 적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의 질병 후유장애는요. 일단은 1억 이상 준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에 모든 장애가 남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질병 후유장애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후유장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치아나 아니면 노화로 인해 나이 들어서 생기는 이런 무릎이나 아니면 우리가 암에 있어서는 질병 후유장애는요 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병 후유장애는 특정 질병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암에 걸렸을 때 어떤 부위를 잘랐을 때 질병 후유장애에서는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100세까지 변하지 않는 보장 플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보장은요. 마지막이죠. 35세 남성, 여성을 예시로 해봤는데요. 일단 암은 어떠한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최소 5천만 원이 있다면 일단은 치료받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보시다시피 감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암 초기에 대해서 더 든든한 보장을 해놨고요.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2천만 원씩 보장을 해놨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추간판에 관련된 보장입니다. 만약
성인이 추간판 관련돼서 수술을 한다면 얼마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 한 회사당 많이 받아야 30만 원, 50만 원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플랜에서는요. 어린이 보험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바로 500만 원입니다. 한 번만 주나요? 아닙니다. 회당 50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료기술이 더 발달돼서 수술이 간단하게 되겠죠. 간단한 수술을 할 때 만약 500만 원씩 보장을 받는다면 정말 든든한 보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린이 보험에만 있는 납입 지원 혜택이죠. 혹시나 유사암의 진단을 받는다면 나의 보장을 납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 또한 어린이 보험에서만 가능한 유사암 납입 지원 혜택입니다. 그러면 이 보험은 20년만 납입하고 100세까지 쭉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35세 정말 성인이지만 8월까지 인정된 어른이가 20년만 납입할 수 있는 10만 원대 미만의 보험료로 딱 20년만 납입을 하고요. 그리고 100세까지 쭉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진단비 같은 경우는요. 변하지가 않죠. 이런 변하지 않는 보장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나이가 들면 변하는 게 있죠. 바로 치아, 관절, 기억력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아무나 공통적으로 약해지는 게 어떤 걸까요? 치아, 내이는 건치라서 이상 없어. 치매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관절은 누구나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고령자 입원 원인 1위는 낙상으로 인한 상해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50% 이상이 바로 낙상 사고로 이런 사고로 입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연도별 수술 건당 입원 일수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실관절, 고관절 입원 일수가 무려 20일간 해당이 되는데요. 나머지 수술도 보면 뇌수술, 심장수술도 17일, 18일 그리고 일반 척추수술, 간수술 보통 16일, 14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노화로 인한 수술은 어떤 수술이 될까요? 아마 실관절, 고관절 이 수술이 나이 들어서 하는 수술이 맞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20일 정도 수술한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고령자일 때 필요한 건 알지만 가입하는 실손보험 얼마나 가입하셨을까요? 실손보험 가입률을 보면은요, 왜 안 했을까요?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에 35%가 가입을 못했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입률을 보시면은요, 20대까지는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가입을 해주시죠. 그리고 30, 40대는 본인들이 가입을 하죠. 그러면 50대 본인이 가입을 안 할까요? 합니다. 60, 70대 본인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험을 가입을 안 하는 걸까요? 아마도 보험료가 비싸고 병력이 있어서일 겁니다. 일찍 준비했다면 괜찮았겠지만 정작 필요한 시기에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20일 입원하는 적어도 실관절 수술 이런 제일 많이 하는 낙상 사고에 대한 준비만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00세까지 변하지 않는 보장 플랜인데요. 15년 동안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받는데 보험료 보시면요. 70세 기준으로 남성, 여성 둘 다 2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어떤 보장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아까 보였듯이 이런 무릎인데 이런 심질로 인해서 상해 수술을 받았다. 아까 수술로 인해서 실관절 입원했을 때 20일을 입원을 했습니다. 만약 입원을 했다면 간병인을 부른다 하면 하루에 12만 원 받으시는 거고요. 내가 간호원이 나오는 병원에 입원을 했다 하면 이 또한 12만 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겠죠. 만약 넘어져서 낙상으로 인해 수술을 했다. 그러면 100만 원 또 받으시는 거고요. 또 여기 정수술비에서 또 수술을 받으시는 거고요. 수술을 한다면 골절도 입으셨겠죠. 그럼 여기서 골절 진단. 만약 무릎, 척추다. 그러면 여기서 또 100만 원을 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상해 수술비 100만 원, 만약 허리가 다치셨다. 그럼 100만 원. 여기 무릎도 다쳤다. 그럼 50만 원. 그러면 20일을 입원했다. 12 곱하기 20 하면 얼마인가요? 이것 또한 몇십만 원이죠. 그러면 이것 벌써 여기만 한 400만 원 받으시는 거네요. 그러면 한 달에 2만 원 내고 내가 혹시나 낙상 사고가 있다 했을 때 300만 원, 400만 원 받는다면 어떠신가요? 이거야말로 정말 꿀 정보 아닌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이요, 후회는 크게 두 가지의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하고 하는 후회가 있고요. 안 하고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둘 중 어떤 후회가 더 미련이 남을까요? 선택은 시청자의 몫입니다. 저 같으면은요, 안 하고 해볼 걸 하는 후회보다는 하고 하는 후회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구조 변경과 개정을 앞둔 보험들 살펴봤는데요. 종신보험부터 어른이 보험 또 상해보험까지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안수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생생한 라이프팁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선 선택이 중요할 텐데요. 그 선택이 아직도 어렵고 두려우신 분들은 지금부터 함께할 오늘의 원픽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꿀팁과 인생 정보들 알려주실 김경화 전문가님, 이도희 전문가님 인사드립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24세 만기 어린이 보험 리모델링 포인트입니다. 만기를 앞둔 보험 한 번 더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해지 이후에 새로운 보험을 알아봐야 할지 고민해 보신 경우 있으실 텐데요. 특히나 자녀를 위해서 마련해둔 보험들은 자녀에게 남은 시간이 길기 때문에 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만기를 앞둔 어린이 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화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 볼게요. 네, 확실히 어린이 보험이 요즘 좀 핫한 것 같습니다.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오늘 주제를 또 준비해 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어린이 보험이 좀 전에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 보험이 어른이 드는 보험보다 보장료가 굉장히 다양하고 폭도 넓고 보험료도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전에 가입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20세, 22세, 24세 현 시점 지금 혹시 자녀 나이가 20세이시거나 22세이시거나 24세 되신 분들 자녀들 보험 보장을 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 달까지만 어린이 보험이 35세까지 판매를 하고 다음 달 9월 1일자부터는 15세까지만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24세 따님을 가진 어머님이 연락을 주셔서 어린이 보험으로 따님 보험을 준비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린이 보험이 바뀌는 내용을 어디서 정보를 아셨구나.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아내셨구나. 그래서 연락을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에 방송에서도 한 번은 더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날짜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자녀들 보험을 어차피 만기가 있으신 어린이 보험들이 있거든요. 20세 만기거나 22세 만기이거나 24세 만기인 이런 어린이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이번 달 안에 어린이 보험으로 리모델링을 좀 받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당장 다음 달부터는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어린이 보험이 개정이 되면서 또 이 20대 이상이신 분들께서는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4세 만기를 앞두신 분의 어떤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지금 24세가 만기이신 따님이세요. 그래서 보험 보장 내용을 보니까 실비에다가 여러 가지 담보를 좀 넣어서 24세 만기 상품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차피 실비는 전환을 해서 가져가셔야 될 거고 보장 내용도 24세가 만기이기 때문에 보험을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 보험 자체가 개정이 되면서 이런 큰 이슈화가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또 지인분의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연락을 해주셨는데 너무 정말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방송에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시를 제가 드릴까요? 네,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네. 이 예시를 좀 드리자면 24세 여성분이세요. 24세 여성분이신데 엄마가 아기였을 때 보험을 가입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보험료에 대한 그 니즈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크게 준비는 안 하셨죠. 왜냐하면은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되는 경제 상황이셨었대요. 그래서 저렴한 보험료로 어린이 보험에 실비 보험을 넣고 실손 담보를 딱 넣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상해 사망 기본적으로 상해 사망이나 상해 후유장애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암 진단비, 양성내종 진단비,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이런 거 넣었는데 담보 자체가 24세가 만기인 거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암 진단비도 2천만 원, 양성내종양 1,000만 원, 항암 약물 치료가 100만 원이에요. 보장이 굉장히 작죠. 예전에 가입하신 담보들은 보통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가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이 다였을 거예요. 이렇게 가입을 하셨어요. 보험료 3만 원에.
여기에다가 실비를 포함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시니까 지금 9월 9일이 만기거든요. 그러니까 9월 9일 지나면 실비도 없어지고 이 보장도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따님분이 병력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었어요. 약간의 병력이 있었고 골절도 있었고 뭐 그 생식 기간에 검사도 좀 했었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었기 때문에 실비보험 자체가 아예 없고 새로 가입하려면 굉장히 힘들었던 거지. 심사를 타면은 또 할증이 될 거고 그런데 요즘 너무 좋은 실손 전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이 살아있을 때 9월 9일 이전에 실손 전환을 해주면 너무나 좋겠다 싶어서 실손 전환으로 진행을 해드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보험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20년 나 100세 만기 상품으로 암진단비와 뭐 여기서 지금 화면에서 나오지만은 암진단비 그다음에 뭐 이대 혈관 진단비 아니면은 뭐 허혈성 심장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요런 담보들을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싸요. 어린이 보험의 장점이 어른들이 가입하는 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20%에서 30% 저렴하다. 이런 내용인데 이 따님 보험은 보장 내용도 급성심근경색이나 이런 보장 범위 굉장히 좁은 이런 걸로 금액을 뭐 3천만 원씩 준비를 하셨고 나머지 정말 필요한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담보는 조금밖에 준비를 안 하셨고 거기다가 보험료도 굉장히 지금 보험보다 오히려 더 비싼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솔루션을 내드렸냐면 과감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24세 만기인 상품은 9월 9일 되면 만기니까 없어지는 상품인 거고 그리고 기존에 46,000원, 47,000원 돈을 보험료를 열심히 납입을 하고 계셨지만 보험료 대비 보장의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거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보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비싼 보험을 가입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품을 모두 다 리모델링을 받으셔라. 정리를 좀 하시고 제가 조금 더 보험료는 저렴하고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으니까 보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풍부하게 이렇게 준비해 가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는데 제가 리모델링 포인트를 아직 말씀드리기 전에 방송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험은 우리가 정말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 때 몸이 아플 때 이럴 때 보탬이 되고자 도움을 받고자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험을 일반적으로 큰 느티나무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때나 어른 보험을 가입할 때도 정말 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제대로 된 보험 하나를 크게 하나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넣었다, 뺐다, 아니면 보완했다 이런 걸 좀 자주 왜냐하면 보험이 자주 바뀌어요. 보장 내용이 자꾸 바뀌고 더 좋은 보장도 들어올 수 있고 아니면 예전에 더 좋은 보장 있으면 남겨두고 지금 새로 들어온 보장 중에 굉장히 좋은 게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보험 상품 중에 지금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아마 예시를 들자면 뭐 30일 이상 입원하면 100만 원 주는 이런 담보라든지 이런 거는 예전에 가입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30일 이상 보장 입원을 하면은 100만 원을 주는데 입원비를 솔직히 30일 이상 입원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런 담보는 솔직히 실효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담보는 좀 정리를 하고 요즘 새로 나온 통원비 암에 걸려서 통원을 하면은 뭐 45만 원, 55만 원, 60만 원 준다. 이런 담보들은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거는 업그레이드를 좀 시키고 그래서 제대로 된 큰 나무 같은 보험을 마련해주고 싶었어요. 이 따님한테는. 그래서 제대로 된 큰 나무 같은 보험을 하나 딱 준비를 하고 그 이후에 넣고 빼고 이런 거는 전문가님과 상의를 하면서 아주 자잘자잘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보험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내가 기존에 있는 상품에서 2, 3만 원 감액을 하고
아니면 2, 3만 원 특약을 삭제를 하고 내가 다시 추가하는 것도 한 2, 3만 원에서 추가를 하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려고 리모델링을 어떻게 잡아드렸냐면 큰 나무를 하나 심어드렸어요. 그래서 보장 내용을 화면으로 한번 띄워볼게요. 암진단비 같은 경우도 5천만 원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유사암 같은 경우도 1,000만 원에 시작을 해드렸어요. 유사암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아쉬워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에 그러니까 한 1년 전에 유사암을 가입하셨으면 더 많은 금액 유사암도 5천만 원까지도 가입을 할 수 있게 마련을 해드렸을 텐데 너무 저랑 연락이 늦게 닿아서 지금은 이게 최선이니까 5천에 유사암 1,000만 원에 그다음에 뇌혈관, 심혈관 아까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아니면 급성 심근경색 이런 담보 보장 범위가 조금 협소한 담보보다는 보장 범위가 아주 넓은 최상의 보장 범위를 가지고 있는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각 3천만 원씩, 그다음에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 각각 1,000만 원씩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보장 내용이 또 나오는데 뭐 암 수술비, 질병 수술비, 119대 질병 수술비 이 119대 질병 수술비에서도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가 할 때마다 1,000만 원씩 추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뇌혈관, 심혈관 쪽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진단비 3천에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 1,000만 원에 119대 질병 수술비에서 수술비 또 1,000만 원에 그러면 그것만 해도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에 혈전용의 치료비, 질병 1호종 수술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상해 수술비, 질병 제가 보장이 굉장히 제가 나무를 심어드린다고 했잖아요. 커다란 느티나무를. 그래서 보장 내용을 제가 화면에 쫙 올려드릴 건데 솔직히 지금 화면에 다 못 올려요. 이 이외에도 더 많은 보장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보장 내용과 함께 뭐 표적 항암 치료비도 그냥 한 번 받는 거 아니고 계속 받는 표적 항암 치료비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뭐 하다못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까지 이것까지 다 넣어서 보험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해요. 10만 원. 이거를 저는 납입 기간을 20년으로 안 잡았고요. 30년으로 잡았어요. 그 이유도 있죠. 왜냐하면 어린이 보험은 유사암에 걸려도 납입 면제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납입 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으면서 보험료는 조금 부담 덜하게 보험료는 부담 좀 덜하면서 보장은 굉장히 풍성하고 많이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제가 나무를 하나 심어드린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 이외에도 실비는 당연히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해드리죠.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니까 보험료가 원래는 78,000원인데요. 이게 올해 안에 가입을 하면은 50% 할인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은 그 금액에 또 50% 해서 3만 몇천 원 정도 이렇게 납입을 하더라고요. 실손보험을. 거기에다 또 아님이 또 운전을 하셔서 최근에 변호사 비용 다 받는 것까지 해가지고 12,000원, 운전자 보험 12,000원. 이렇게 해서 기존에 내는 보험료보다는 한 5만 원 정도 더 납부는 하시지만 그래도 평생 가져가야 될 커다란 나무를 하나 심어준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잡아드렸거든요. 너무나 이 많은 데서 상담을 받으셨겠죠. 이분도. 하지만 너무나 만족스럽고 따님분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태로 그래요 전문가님 전 이걸 평생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답까지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아주 만족스러운 리모델링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어린이 보험 3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거. 요거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 달 안에 날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번 달 안에 꼭 전문가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금 리모델링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제대로 된 거 하나를 든든하게 가져가고 가지치기는 수시로 해주자라는 말씀 자체가 전반적인 꿀팁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또 육아용품과 함께 이렇게 태아보험이라든지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는 것도 출산 준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만기가 정해져 있는 상품인 만큼 지속적인 체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은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지혜롭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검색어 Q&A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뜨거운 궁금증들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검색어 Q&A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자, 실비로 전환하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지 김경화 전문가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이게 실비를 제가 아까 어린이 보험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비를 만기가 있는 상품은 당연히 만기 전에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그 중간에 병력이 조금 있거나 하면은 새로 가입하는 부분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할증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보험료를 내야 하든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마 실비보험은 전환을 하라고 이 추천을 드리는 거는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우리 고객님들이 꼭 한 번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전환을 하시는 걸 저희 추천을 드려요. 비싼 보험료 내고 병원 한 번도 안 갔다. 이런 억울함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실비 전환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설계사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환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내용들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자, 실손 의료보험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자, 2009년도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하십니다. 재작년도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 실손에서 입원으로 다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올해 저도 이제 6시간 입원도 돼 있는데 통원 치료를 30만 원만 지급한다라는 말씀 들으셨나 봐요. 좀 약간 황당하게 느껴지실 것도 같은데 왜 그런 건지 답변을 좀 주실까요? 이도희 전문가님? 네. 백내장 수술로 인해서 그 보험금 지급으로 아직도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뿐만이 아니라 백내장 수술에서 다초점 렌즈로 삽입했을 때의 비용 때문에 논쟁이 많은데요. 2016년 이전의 실손 의료보험은 다초점 렌즈를 삽입을 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극동 현미경 검사를 해서 실제로 백내장이 있었는지의 확인과 혼탁도 검사를 해서 등급 확인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입원이 과연 이게 필요로 한가라는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 입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입원에서 첫 번째에서 해결이 되었어도 두 번째 입원의 필요 여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입원 실손 의료비가 해당되지 않고 통원 의료비만 지급이 된다라는 게 논점인 겁니다. 즉 2022년 6월 16일에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병원 의료비에 6시간 입원이 되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입원이 안 되고 통원 의료비만 지급하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점 굉장히 큰 논점이고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검색어 Q&A도 실시간으로 해결을 해봤고요. 저희는 오늘의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구조 변경과 개정을 앞둔 보험들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기를 앞둔 어린이 보험은 리모델링이 필수고요. 만기 전에 실비 전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지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들 모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